6번 한번 보세요. 366조 법정이상권요. 556조요. 556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돼야 돼요. 557조 7번은요.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의리건물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갑의 토지 가로 묶어봐. 그런데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의리건물의 소유. 의리건물의 소유 가로 묶어봐. 이 말의 뜻이 뭐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시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558번은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더 이상 법 필요 없죠?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뭐의 대상이다? 일괄경매 청구권의 대상이죠? 일괄경매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설정될 당시 법정지상권을 성립을 인정한다는 가로 묶어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 그럼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은 그 말은 저당권 뭐죠? 건물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바로 밑에 이게 시험이 좀 많이 나왔죠? 그 뭐죠? 사법시험하고 법무사 시험이요. 자, 갑이 자신의 소유인 나대지에 동그라미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틀렸죠 벌써 그러면? 저당권 설정했죠 나대지에?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맨 끝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자, 559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하나의 인정. 그 말이 가장 중요하죠. 설정 당시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세 번째 줄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560번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 효력이 있다 없다 3뭐죠? 강행규정. 이런 봐봐. 법정지상권은 지금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366조고 하나는 뭐냐면 관습상이죠. 그런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여러분 뭐예요? 임의규정이죠. 366조는 강행규정이죠. 그럼 이것이 그러면 임의규정은 법정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있단 말이죠. 366조는 배제할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요 지금 여기 560조가 560번 이것이 366조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요 그 관습상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앞에가 저당권 설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36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라는 것이 물권이고 물권은 강행 규정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61번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무조건 뭐다? 법정 지상권이죠. 그래서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시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 즉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의 양도, 건물이 제3자의 양도 거기 가로 묶어. 여기 봐봐.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할 테니까 지금 또 들어봐. 들어보고 결론을 봐봐. 결론은 내가 말했죠. 저당을 잡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고 나중에 경매가 되기 전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는가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아무튼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고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먼저 머릿속에 딱 알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여기 보면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 4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와이파이는 활성화 시켜놨죠? 오케이. 자, 그럼 봐요. 자, 그럼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이런 혹시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적자생존.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적자생존인데 몰라요? 오케이. 오, 적자생존. 적자. 공부할 때는 적자생존. 적어야 돼. 적자. 왜? 그래야지 생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그나마 다행이야.
5분 되기 전에 알았어. 5분 되기 전에. 5분 되기 전에. 머리 있어요. 머리 있어. 알겠죠? 적자생존. 예. 그래서 어디서 강의를 가는데 야간부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적었는데 왜 모르냐고. 여기 뭐 적으러 왔냐고 내가 뭘 받아쓰러 왔냐고 공부를. 그랬더니 갑자기 적자생존인데요 그러는 거야. 그 너무 순간적으로 딱 들었는데 너무 웃겨서 웃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웃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적자생존이란 말 안 들어봤냐. 왜냐면 내가 왜 적냐 이랬거든요. 그냥 순간적으로 적자생존 이러더라고. 그래서 공부는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 왜? 우리가 이 머리를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해 내 머리를. 그래서 적어야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 무슨 말이겠죠? 적자생존이다. 알겠죠? 한문하고 필요 없어. 그냥 한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냥 한글로 봐. 알겠죠? 이렇게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이렇게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팔렸다는 거죠. 아직 경매가 되기 전에. 여기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금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이 지금 A한테 팔렸죠. 그럼 뭐예요? 여기 지금 값이 있고 있으면 여기 지금 우리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럼 봐봐. 여기가 2월 1일이고 여기가 3월 1일이죠. 그러면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A는요. 뭘 치더가지 여기서 A는? 지상권을 치더가지. 관습상 법정 지상권. 아니 처음에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했다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것이 매매로 달라졌죠. 매매로. 그러니까 여기가 관습상 법정 지상권 2번이죠. 저당권이 몇 번이고? 1번이고.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슨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를 소멸해. 알겠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의 사건도 소멸해. 소멸하면서 어떻게 되냐? 소멸하면서 병이죠? 병이 되고 이 건물은 누구죠? A가 되죠? 여기 A가 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야. 새롭게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보면 순서를 처음에는 저당권을 잡을 때 토지의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그러다가 원래는 이 저당권으로 경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 소재가 바뀌었다고. 그럼 건물 소재가 바뀌면 일단 건물의 소재는 간섭상 법정지상권 취득해. 그런데 저당권이 1번이고 지상권이 2번이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아무튼 누가 경매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에서 갑 이하는 다 소멸하죠? 그러면 경매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하고 동시에 366조 법정사건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을 잡을 때 토지의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할 때 저당을 잡았으니까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366조 법정사건이 생겨야 되죠.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 말소 기준 권리. 그러고 나서 새롭게 366조 법정의 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잠안 올 때 잘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했죠, 지금. 이 말 굳이 뭐 내가 이렇게 안 필요 있냐? 그럼 안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다가 중간에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의 소재가 바뀌고 그러고 나서 경매가 됐다 할지라도 몇 조다? 366조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 읽어볼까? 이제 561번은 봐봐요. 561번이 지금 읽으라고. 알겠죠? 자, 그럼 어때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양자가 동일인데 그 후 두 번째 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 저당권의 양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 거기 하나 묶고 그럼 여기다 뭐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말이죠. 관습상 법정지상권.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됐죠? 자, 옆줄 긋고, 또 옆에다 줄고, 취득한다 해도 옆줄 긋고, 저당권이 실행되면 모두 소멸하고, 저당권 실행되면 모두 소멸되죠? 모두 소멸하고, 366조 법정지상권이 발생. 모두 소멸하고, 366조 법정지상권이 발생. 이렇게 366조 법정지상권이 발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62 저당물의 경매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달라졌다 이 말은 경매가 되기 전에는 뭘 했다? 동일했다 이 말이죠. 이 말. 알겠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 이게 중요해.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의 상권을 취득해요. 건물의 소유자가. 알겠죠? 자, 563. 갑은 자신의 토지, 자신 소유인 A 토지 나왔죠? A 토지 위에 B 건물을 소유한 자신 소유 A 토지 위에 B 건물.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이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그래서 임의경매,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됐다. 몇 조? 366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64.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매수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 다음에 이런 몇 번 얘기했죠? 지상권하고 건물의 소유권은 서로가 별개죠. 그래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토지하고 아니 건물하고요, 지상물하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하고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끝에 보면 하나의 독립된 물권이다. 지상권은요. 법정 지상권은 하나의 독립된 물권으로서 맨 끝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 지상권 어느 하나만을 모아는 것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된다. 그러면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566을 보면 법정 지상권에 있어서 지상권자가 그 성립 당시에 토지 위에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건립하죠. 새로이 건물을 건립하면 그것은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다가 구건물에다가는 만약에 그다 써봐. 신축이 콘크리트 30년 알죠? 그 다음에 구건물이 목조 15년. 그러면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죠? 그래서 신축 건물이요, 콘크리트인데, 그것이 만약에 구건물은 목조 건물인데, 그럼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니까 15년 이렇게. 이게 감정평가사에 그대로 놨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 뭐냐? 567번 아까 다 썼어요? 자, 567번이 뭐냐? 이거예요. 봐.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넘겼어.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물만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그 말 속에는 지상권도 함께 이전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해. 몇 번이냐? 567. 법정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어떻게 신의칙상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그것도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법정지상권 했으니까 여기 잠깐 지워도 되죠. 여기 이제 여기 지워야 돼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만 지우면 돼. 자, 그럼 봐요. 지금부터요. 여기부터 관습상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366조하고 똑같아요. 관습상.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게 366이죠? 이렇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몇 가지만 설명을 해요. 그럼 지금 암기하는 것이 뭐냐면 시험에 정말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설명을 했지만 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실무에서도.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먼저 봐봐요. 말을 봐봐. 말을.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 철거 후 신축하기로 했어. 신축. 자, 그럼 봐봐. 철거 후 신축. 잘 봐봐. 여기 갑의 토지 위에 항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돼. 동일. 그러고 나서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어.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에다 다 저당을 잡아. 공동저당. 그럼 우리 공동저당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서 공동저당일 때는 동시배당, 이시배당 했었잖아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겠다 이 말이죠. 일단 건물 철거해. 그러면 이제 건물 철거하면 뭐만 남아? 토지만 남아. 토지에 대한 저당권만 남죠? 그럼 이 구조 봐봐. 건물 철거했죠? 아, 신축하려면 건물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했죠? 얘를 봐봐. 얘가요 일괄이하고 똑같이 생겼어? 법정이하고 똑같이 생겼어? 일괄이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일단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한다잖아요. 신축하기 전에 딱 보니까 토지 위에 저당권만 있고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토지에 저당을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면 뭐다? 일괄경매죠.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괄경매 청구권인지 366조 법정지상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 지금 또 왼쪽 555, 555. 좋은 번호가 나왔죠? 555번. 알겠죠? 공동저당이라 나와 있어요. 자, 보면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축조한다. 건물의 축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맨 끝에 일괄경매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거기다 써 법정지상권 X라고 써. 법정지상권 X. 썼나요? 노. 지금 555번을 보라겠는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55번 보는데 혼자요? 열심히 568번을 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긴 있어요. 알겠죠? 왜? 똑같이 공동재당이거든요. 알겠죠? 자, 568번을 봐. 자, 공동재당 봐, 이제 또. 이제는 568을 봐, 이제. 자,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해서 공동재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됐죠? 그러고 나서 신축이 됐죠. 신축. 알겠죠? 그러면 뭐다?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뭐다? 일괄경매 청구다. 그럼 돼지꼬리 한번 봐봐. 돼지꼬리 어마무시하게 붙어있죠? 돼지꼬리가 많이 붙어있잖아. 그만큼 많이 나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돼지꼬리 찾고 있어요? 찾지만 돼지꼬리 옆에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그런데 작년 사법고시에 뭐라고 나왔냐? 법정지상권 인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설명하는데, 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없냐면,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 있는 지문도 엄청나게 길죠? 그런데, 한 2줄 정도가 더 들어가. 그래서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가능한데, 우리는 짧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딱 알면 돼. 모든 국가고시, 사법고시 빼고 작년 시험 빼고는 사법시험도 몇 번 나왔는데 다 여기까지만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런데 작년 시험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진짜 신축을 했다 해봐. 여기 우리가 저당권이 있고 여기다 진짜로 이제 건물을 신축했다 해. 신축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신축 갑이. 그리고 나서 이 갑이요. 이 을한테 여기서 할 때 1순위로 인정했고 여기서도 건물에도 1순위였어. 1순위. 그럼 여기는 여전히 1순위겠죠. 여기가 1순위겠죠?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고 나서 여기다 똑같이 을한테 다시 또 1순위로, 똑같은 순위로 또 여기다 저당권을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 을은요, 똑같이 1순위죠? 여기하고 똑같잖아, 지금 여기하고. 결국 여기하고 똑같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뭐라다? 동일하다. 결국 똑같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 건물을 신축하고 종전에 건물에 설정해줬던 저당권의 순위와 신축한 건물의 저당권의 순위가 동일하게 인정된다면 길어 짧아? 길죠. 그것을 한마디로 특별한 사정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다? 일괄경매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겠죠?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우리한테 시험이 나올 수 없어.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하면 돼. 암기. 뭐라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철거 후 신축 법정지상권이다. 일괄경매다. 일괄경매다. 딱 암기. 딱. 알겠죠? 공동저당 나왔다 그러면 딱 보지 마. 밑도 딱 가가지고 일괄경매다 그래야지. 공동저당 나왔는데 계속 잊고 있어. 평생 용서가 잘 안 될 수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 이것은 왜냐면 이거밖에 안 나와. 사법시험에 나오고서 딱 이것은 너무 길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문이 몇 줄이냐면 지문 거의 한 4줄, 5줄. 우리가 이제 이러면요, 4월달 한 번에 토요일날, 일요일 한 번, 야간반도 있고 그래가지고 2015년, 작년 있죠? 여기 지금 2013년까지 일부러 안 했어요. 2015년하고 2014년 이 두 개 전체적으로 민법 총칙에서 특별까지 시험에 나왔던 국가고시 나왔던 거
이게 전체적으로 순서로 쭉 해놓은 거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하루에 약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릴 거예요. 걸려도 처음부터까지 한번 볼 거예요. 그때 보면은 뭐냐면 민법 총칙부터 쭉 다 볼 수 있죠. 두 개 보고 이제 2016년 올해 거 나온 거, 올해 거 지금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해놨거든요. 정리해놨는데 나머지 시험이 아직 안 끝나서 한 8월 말쯤 되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 그때 주택관리사하고 법원 행정고시가 8월 말인가 보거든요. 그때 되면 다 끝나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2016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볼 거예요. 볼 때 보면 나오지만 그때는 이게 나오는데 너무 길어요. 알죠? 기니까 딱 여기까지만. 알겠죠? 여기까지 가고 싶다? 그것은 합격하고 나서 현장에 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일을 겪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옛날 건물에다 저당권 없앴는데 건물 지어주고 저당권 해주겠어요? 나 돈 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요? 저렇게 전화를 얘기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죠. 알겠죠? 자요? 가외 건물 있죠? 건물이 그렇게 토지와 건물이죠. 항상 법전자권은 동일하면서 출발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토지와 건물을 우리 한꺼번에 매수했어. 토지와 건물 매수했어. 매수하고 난 다음에 희한하게 이 사람이요.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 등기요? 그런데 건물은 아직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건물 아직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이럴 때는 법정의 사건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해. 법정의 사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가 이제 얘기할 때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맨 처음에 법정의 사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 그러고 나서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져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다. 다르다고 하니까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 여기서 갑이고 여기서 갑인데, 이것을요, 여기 을. 이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통일하죠, 통일해. 나는 소유자가 을이냐 말을 절대로 한 적이 없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갑에서 을로 바뀌니까 다르다. 그게 아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르다고. 이해됐죠? 그걸 이해하죠? 여기는 뭐다? A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됐을 때 법정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지금 봐봐. 그러면 여기서 을이죠. 을인데 만약에 여기도 을이다. 등기 안 했는데 똑같이 을이다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에서 다르다 같다. 법정의 사건 된다 안 되고 만약에 이게 갑이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서가 다르다. 법정의 사건 인정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 아직 이게 미등기 아직 안 했어. 항상 이렇게 나와. 건물이 미등기니까 미등기다. 건물이 미등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지만 등기하다 보니까 미등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 중에서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냐? 이것만 알면 돼. 갑하고 을하고 중에서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을. 을이 소유자. 을이 뭐란다? 을을 사실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 이걸 사실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고 누가? 을이 갑을 뭐라고 한다? 형식적 소유자. 알죠? 법률상 소유자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든 간에 관계없이 돈 다 주고 물건 넘겨받았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구다? 을이다. 을. 그러니까 법정의 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제3자가 쳐다보면 누구다? 제3자가 쳐다봤어. 그럼 어떻게 된다? 토지 소유자는 누구? 을. 건물 소유자는 누구? 갑이 되죠. 제3자가 봤을 때. 제3자를 뭐만 보니까? 등기의 부만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3자 병이요, 건물을 살려고 해요. 그랬더니 땅 주인은 을이고 건물 주인은 갑이잖아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아 틀려? 틀리죠. 이제 이 상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죠. 그러니까 법정의 사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딱 여기 암기 공동저당.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괄 경매 청권이지 법정의 사건은 아니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수한 자가 토지만 등기, 대지만 등기. 법정의 사건이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509번 봐. 569번. 건물하고 미등기 건물이야. 미등기 대지만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을이갑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어. 대지만 등기했어. 대지만. 왜요? 배고팠나 봐요. 알겠죠? 일단 대지만 등기했다. 법정의 사건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의 사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죄송한데요. 44페이지. 44페이지 보면 뭐 어디를 보냐면 거기 596에서 597 두 개를 본단 말이죠. 596, 597
이것은 이제 간섭성에 나오는 건데. 자, 봐요. 갑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함께 을에게 매도했어. 그런데 대지만 등기하고 을 명의로 등기하고 대지에 대해서만 건물은 등기 안 했다 이 말이죠. 법정시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97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해서 대지만 등기. 그러면 세 번째 쪽 끝에 366조 법정시상권이든 관습상이든 아무튼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596번하고 597번에 대지권이 한번 봐봐. 많이 붙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이 많이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겠죠? 이 공동저당하고 이것은 만약에 법정시상권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꼭 나온다 이런 말이죠 지금 질문이.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가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어디로 바로 위에 44페이지 봐. 계속 44페이지 바로 그 위에 뭐라 하죠? 공유 지분이라고 나와서 공유 지분. 자, 공유 지분 여기 이것을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자, 이제 공유 지분은 또 뭐냐? 자, 이런 거 명의신탁부터 볼까요? 명의신탁 봐봐. 이런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고 수탁자 중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그것만 딱 알면 되죠. 그럼 봐봐. 토지가 갑이요. 갑이 신탁자예요. 신탁자. 신라면 아니에요. 신탁자. 알겠죠? 여기 을이요. 을이 누구냐? 수탁자예요. 수탁자한테 등기를 딱 했어. 그래도 이 땅은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다. 그걸 알아야지 이게. 수탁자포로 등기돼서 이건 갑의 소유다. 이걸 알고 있어야죠. 명의상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 그런데 을이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누구다? 갑이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갑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상권이 된다 안 된다?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신탁자라고 그 다음에 명의상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누구한테? 을한테. 을이 수탁자라고 했어도 이 토지는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다. 그런데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법정의 상권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수탁자한테는 법정의 상권이 안 되고요, 신탁자한테도 법정의 상권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또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거 같은 걸로 보지 뭐, 같은 걸로. 여기 이렇게 보지. 똑같죠? 똑같은데 둘 다 명의상이에요. 둘 다 명의상. 명의상에서 여기 갑이고, 여기는 여기 을만, 여기 토지만, 건물만 명의상, 이건 수탁자, 건물만 명의상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이 건물 누구 거예요? 갑의 거잖아.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서로 동일하죠. 명의상에서는 수탁자포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다? 갑이니까 안 되죠. 이해됐죠? 한 판 더 하면 되지. 왜 할 일 없으니까. 알죠? 갑하고 이렇게 갑하고 돼 있죠. 이번에 이것만 하면 되지, 이것만. 이거면 을 앞으로 뭐다? 수탁자다. 건물 누구다? 갑이다. 처음에는 동일하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에서는 여전히 누구다? 갑이다. 갑이다. 그래서 법정이 상권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에는 신탁자한테 법정이 상권이 있다. 수탁자한테 법정이 상권이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좀 더 길게 쓰면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달라져. 제3자가 봤을 때는 달라져. 한번 볼까요? 제3자는 이 상태에서 보죠. 이 상태에서. 제3자는 이 상태에서 보죠. 그래서 제3자는요. 수탁자포로 등기되어 있고 건물도 수탁자 거죠?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법정 상권 인정돼. 여기는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 법정 상권 동일하다, 아니다? 동일하지 않아. 이 상태에 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또 제3자가 봤을 때 언제는 또 인정되냐? 둘 다를 명의상 하면 또 인정될 수 있어. 둘 다. 어떻게 되냐? 여기서 갑이죠? 여기 이렇게 갑이죠? 둘 다를 여기도 을이죠? 여기도 을이죠? 둘 다를 을한테서 수탁자. 이건 둘 다 이거 누구 거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갑이죠. 그러니까 법정의 사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제3자가 쳐다봐. 제3자가 째려보면 어떻게 되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네. 동일하니까 토지만 사든 건물만 사든 둘 중 하나만 사면은 법정의 사건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가면은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요, 항상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명의상에서는 이러면 어떻게 하냐? 명의상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해. 신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탁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알겠죠? 신탁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수탁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무조건 다 누구 것이니까.
신탁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593번을 봐. 593번. 적법하게 명의 신탁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신축을 했죠? 그러면 이때요, 적법하게 명의 신탁된 토지에 수탁자, 그러면 토지는 누구 것이다? 신탁자. 건물은 누구 것이다? 수탁자. 그러니까 결국, 봐봐. 수탁자는 법정 이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다음 또 신탁자는 취득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탁자 밑에 써. 신탁자도 신탁자. 취득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런데 제3자가 째려보면 약간 다른데 그러려면 길어져, 너무.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뭐냐면 우리가 지분이요, 지분에 대해서 봐, 지분. 여러분, 지분에 대해서 보면 공동 소유가 약간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여기 뭐라 했죠, 공동 소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이다.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해야 돼. 자, 됐죠? 자, 그럼 문제 여기 있어. 1번. 토지 공유자 중에서,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했어. 법정 이상권 된다, 안 된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여기 내가 지금 이걸 왜 했겠어? 생각해보세요. 여기 봐봐.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하죠. 신축은 처분행위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축했으면 이 건물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건축물이야,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니까 이것은 철거 대상이지. 철거 대상, 지상권이 아니라고. 과반수라잖아요. 전원이 돼야 되는데, 동포 여러분.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거 시험이 잘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잘 나와요? 우리 공동소유에서 잘 나와. 공동소유. 우리가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신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건물이다? 불법 건축물이다.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게 바로 뭐냐? 공유 지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디냐 하면은, 594번. 봐봐. 공유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 거기 가는 거야.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축 동람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알겠죠? 과반수 그러면 안 돼. 불법 건축물이야. 왜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법정 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봐요. 가불병이 공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가로 묶어. 갑이 을의 동의만. 가불병 그러면 지금 지분이 얼마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지분이 얼마씩이에요? 3. 오케이. 급해. 오케이. 그 2명으로 벌일 수도 있어. 2명이면 2분의 1. 오케이. 3명이니까 3분의 1. 알겠죠? 오케이.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니까 2명만 동의를 받았죠? 그러니까 얼마다? 3분의 2밖에 안 되잖아요. 갑이 을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 거기 가로 묶었어요? 그것을 뭐냐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위하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법정 사건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일부 공유자만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이죠. 과반수 지분을 갖는 일부 공유자만의 동의를 얻어 일부 공유자, 그러면 그건 전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법정 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여기 오면 문제가 똑같은 지분인데 약간씩 다르게 했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럼 지금 우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책으로 이제 잘 나오는 거, 이거 잘 나오죠? 잘 나왔죠, 지금요? 그럼 또 하나가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공유자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공유 대지가 분할이 돼요, 분할이 돼. 분할이 돼서 우리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대지를 항상 이런 말이 나와. 단독 소유란 말이 나와, 단독 소유. 이게 키워드예요. 여기는 과반수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인데 과반수란 말이 키워드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했을 때 법정이상권이 성립된다 이 말이죠. 왜요? 지금 건물이 있는 걸 알면서 토지를 분할해서 단독으로 소유했다 이 말은 건물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독 소유란 말이 나오죠.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또 여기 똑같은 건데 봐볼까요? 똑같아.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갑하고 을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알았죠? 건물을 이제 공유하죠? 그런데요, 이 토지가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돼가지고 이걸요,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단독으로 또 소유한, 단독 소유. 병이 이렇게 단독 소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뭐가 있다? 여기 갑하고 을이죠? 이 갑하고 을이 이것을 만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무슨 소유? 단독 소유. 한번 볼까요, 거기요? 거기 보면 뭐냐면 595번을 보세요. 공유자 중 1인이 건물 공유자. 여기 이걸 얘기해서 봐봐. 건물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지금.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알겠죠? 맨 끝에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말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단독 소유 법정지상권이다. 지분. 그런데 하나만 더 봐. 먼저 여러분요, 이걸 잠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 설정이죠. 지상권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권은 물권이잖아요. 이것은 물권 행위예요. 이 물권 행위는 뭐냐? 이것은 처분 행위예요. 처분 행위는 뭐냐? 처분 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요. 자, 그럼 됐죠, 지금?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하는 대지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다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나요? 아까 우리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어떻게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럼 봐, 이제 이 갑이요, 이렇게 지분만, 이 사람이 지분만 병한테 처분을 해요. 지분만. 알겠죠? 그리고 이게 건물에 이렇게 갑이 있다.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요? 만약에 여기서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말은 지상권은 뭐다? 물권이고 물권은 처분행위고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분만 처분했다. 여기서 병의 동의란 말이 있어 없어? 병의 동의가 없죠. 그래서 지분만 처분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안 돼요. 지상권이 되려면 자기가 지분을 처분했잖아요. 그래서 병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분만 처분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시험에 다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지금 5개, 6개, 이건 우리 시험에 다 나오라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자, 지금부터 암기를 해야 돼요.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돼. 과반수 안 돼, 과반수. 알겠죠? 그러면 뭐죠? 대지를 단독 소유. 된다, 안 된다? 된다. 대지를 단독 소유. 지분에서.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나 수탁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신탁자나 수탁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 돼, 안 돼? 철거 후 신축 안 돼. 뭐가 된다? 일괄경매지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수했어. 대지만 등기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지만 등기해도 건물도 여전히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해서 대지만 등기 안 된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 안 되고 일괄경매다. 신탁자, 수탁자 안 된다. 지분만 처분 안 된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대지를 단독 소유 된다. 알겠죠? 이렇게 이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암기하고 있으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시험 문제가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요, 봐. 이게 끝났잖아요. 이게 끝났으면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 한번 읽으면 돼요. 다 똑같으니까 한번 봐요. 자, 570번으로 오세요. 570번. 42페이지. 570 봤나요? 자, 57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 어떻게 해야 돼? 동일인. 자, 571. 타인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 타인 소유 대지에 건물이 신축. 그 말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572.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매도지 건물을 신축했죠?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 거기까지 가로묶고 거기까지는 뭐라냐? 써요. 거기다가 여기
인도 의무를 진 자, 인도 의무를 진 자라고 얘기해. 땅 다 팔아먹었잖아요. 이것을 인도 의무를 진 자. 이 사람이 건물을 신축, 바로 옆에 건물을 신축. 법정 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한 것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573, 의리, 갑의 승낙 필요 없어. 의리, 갑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끝났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 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아, 중요한 거 아니네요. 구분소유적 공유. 대빵 중요한 거 아니네요. 자요, 구분소유적 공유. 아,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이거. 아, 이건 지금 이거 다 했죠? 아,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여기 지워야 돼. 자,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 시부터 봐요. 구분소유적 공유. 여기. 여러분,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원래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게 처음 누구 거죠? 이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예요. 그럼 등기부가 몇 개가 있는 것이다? 1번 갑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 갑이 토지를 분할을 해요. 먼저 분할을 해.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 그러면 토지가 몇 개가 돼? 1개, 2개. 그러면 등기부도 몇 개가 돼야 돼? 등기부도 이렇게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부를 2개를 안 만들고 토지를 그대로 그냥 분양을 해.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분양을 하면 토지 분양이라고 들어봤죠? 토지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요. 여기는 이렇게 A. 여기는 이렇게 B. 이렇게 A하고 B한테 2억, 1억 따로따로 팔았거든요. 그럼 등기도 따로따로 해줘야지. 토지가 분할돼서 분양을 하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등기부는 2개 안 만들고 이 등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등기를. 그래서 이 등기를 그대로 쓰니까 어떻게 되죠? 1번 맨 처음에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분할이 되는데 그냥 등기부는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2번 A하고 B하고 이렇게 A는 여기서 면적이 한 2배 되니까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무슨 등기를 한다? 공유 등기를 한다. 무슨 등기? 공유 등기를 한다. 공유 등기. 그럼 이게 공유 등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A하고 B는 토지는 하나인데 각자가 소유자잖아요. 각자가. 이것을 뭐라냐? A하고 B는 우리는 이것을 구분 소유라고 하고 구분 소유 각자니까 이걸 대내 관계, 대내. 가봐 A하고 B는 대외 관계, 대외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가 3분의 2, 3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뭐로 보인다? 공유로 보인다. 그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러니까 구분 소유라는 것은 A하고 B 사이에는 뭐다? 그것은 각자가 단독 소유고 제3자가 봤을 때는 뭐로 보인다? 공유처럼 보인다. 이 말. 공유처럼 보인다. 그걸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누구 것이다? A 것이다. 자, 그럼 봐봐.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소유해.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소유해. 결국 자기 땅 위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 그러면 법정이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이 말은요. 요즘 책으로 많이 나온다. 구분 소유적 공유는 자신의 특정 소유 부분 위에 건물을 건축해. 자신의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뭐라다? 동일하다. 그리고 나서 달라진다.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알겠죠? 자는 봐. 그래 보면 524. 갑과 을이 일필지의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그 다음에 자기 몫, 동그라미. 자기 몫으로 점유된 특정 부분의 건물을 신축 동그라미. 자기 몫의 건물을 신축. 이것을 뭐란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 말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끝에 을이 강제 의무로 대지에 관한 지분, 갑의 지분 모두를 취득했다. 그럴 때는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자, 575.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뭐랬다? 건물을 신축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 동그라미 소급 무효. 무슨 말이죠? 이 말이죠. 을이요, 갑한테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자기 땅 위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땅에 대한 계약이 무효야, 무효. 해제가 됐어. 처음부터 무효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자기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은 해제가 됐으니까.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니까 처음부터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576.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렇게 됐죠? 시제가 그 매매 계약이 뭐가 됐다? 무효 똑같죠? 법정이상권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577부터요. 577부터 579까지를 묶어. 77부터 579까지를 묶어. 묶어. 그럼 봐봐, 이제. 77부터 79까지 묶었어요? 그럼 여기 맨 끝에. 아까 얼마나 했죠? 간섭법상 법정이상권에서는 언제부터 동일하냐, 언제부터? 그걸 아까 따졌죠? 그래서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다. 그럼 어디 기준으로? 저당권. 저당권이 없고, 가압류, 압류다? 가압류. 저당권, 가압류 없고, 압류다? 압류. 그걸 지금 얘기해. 동일성 판단.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압류 있고 압류 앞에 가압류 있고 그놈보다 더 먼저 저당권이 있다. 누구를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자, 578.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다가 본압류로 이행됐다. 언제를 기준으로?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성 여부. 그 다음에 강제경매죠? 강제경매인데 아무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긴데 내가 안 읽어. 왜? 쓸데없는 말이니까. 그럼 뭐냐? 저당권 있고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다. 저당권. 가압류, 압류다. 가압류. 그냥 저당권도 없고 가압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압류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자, 580번부터는요. 되게 간단한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무허가 또는 미등기. 아까 말했죠? 무허가나 미등기도 법정이사건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요.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 여기 원인무효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정이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지 안 된다. 환지. 밑에도 환지예요. 그렇죠? 환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된다? 환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583번 봐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간섭법상 법정사건이 그러면 인정될 수 있죠. 그런데 뭐다? 맨 끝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왜 그러죠? 봐봐. 그럼요. 법정이사건이란 건 뭐예요? 법정이사건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갖겠다 이 말이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한다. 근데 건물을 철거한다잖아요. 그러면은 지상권이라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되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584. 갑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을에게 토지만 증여봐. 봐봐. 이 말은 뭐죠? 갑이 토지와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만 을에게 증여를 해. 토지만.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 증여란 말은 저당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366이 아니죠. 366이 아니면 뭐다? 관습상이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나중에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런 말이죠. 관습상 법정 지상권 이렇게 증여하고 건물을 철거하되 갑소유의 새 건물을 신축으로 약정 법정이상권 취득. 이런 간섭상 법정이상권은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효력이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586.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 그러면 관습상이에요. 관습상. 알겠죠?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리된다. 그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 뭐라고요? 그 토지 점유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정 동그라미.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은 약정을 해야 돼.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해.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토지의 점유 사용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약정을 했죠. 약정.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뭐가 없어진다?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586번보다는 어디가 더 중요하냐? 587번이 시험에 잘 나와. 587. 대지상에 건물만을 매수. 거기 가로 묶어.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 매수.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 다시 또 가로 묶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알겠죠?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88번. 간섭법상 법정이상권은 간섭법에 의해서 성립함으로 뭐한다?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법률의 규정. 589.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 알겠죠?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상권이 성립되고 난 후에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오케이. 자, 590번.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매도한다. 지상권 등기 없이 아까 했었죠? 자, 그럼 봐, 이제.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한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 591. 간섭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죠? 그러면 제3자 동그라미, 제3자는 건물 소유자이나 지상권자 X. 제3자는 건물 소유자이지만 지상권자 X. 지상권은 어때요? 제3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돼. 제3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알겠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바로 밑에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 590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91번하고 592번은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맨 끝에요. 598번을 보셔요. 590번은 치료 지급 의무라고 나와 있나요?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요,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 거기를 가로묶어 봐. 점유 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 598번. 그것을 뭐한다? 사용이익이라고.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599는요,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치료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 2년 이상 치료를 지주 않았다고 해서 치료의 지급에 지체가 되지 않고, 다음 또 써. 치료 증감 청구 X. 치료 증감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지상권을 설명할 때 이미 다 설명을 한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 여기 이제 하나만 봐. 305조 법정지상권이 있어. 305조 법정지상권 뭐냐? 자, 순서로 봐. 순서. 갑의 토지, 지상권은 반드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수가 동일해야 돼.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에 2월 1일 건물에 전세권이 있어. 전세권. 그리고 난 다음에 갑 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어디죠? 여기 병한테 이렇게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 그럼 여기 뭐가 있어? 여기 갑의 건물이 있어. 여기 누가 있어? 우리 전세권이 있어. 그럼 법정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되는가?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건물의 전세권 등기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 달라졌죠? 그러면 우리 법정지상권은 처음에는 동일하지만 나중에는 달라진 것을 법정지상권이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갑한테 인정된다? 을한테 인정된다? 이게 중요해. 누구한테 인정된다? 그럼 지상권은 뭐가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뭐가 지상권이야?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막 위해서 소유하는 거.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지상권이라고.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갑한테 인정되는 거. 이걸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려면 안 되니까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상권자다?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지. 전세권자. 이건 딱 하나야. 305조는 딱 하나. 전세권자가 아니고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자, 한번 봐봐요. 600번.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되는 그 대지 소유권을 특별 승계한 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망쳐본다. 설정.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 절대로 누구랑 하면 안 된다? 전세권자.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전부 다 끝날 거예요. 알겠죠? 물권법이요.